암기하면 이해된다. 언어와 국어의 특성. 국어 목차를 보시면 문법이 있는데요. 문법, 규범, 독해, 문학, 어휘, 환자. 오늘 문법, 언어와 국어의 특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국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 기출 문제를 먼저 볼까요? 다음에서 할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 언어의 특성이나 언어의 기호의 특성이나 이렇게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추상성, 자의성, 분절성, 역사성에 대해서 특성을 우리가 언어의 특성을 골라야 되는 문제죠. 다음 기출 문제를 보면 언어의 성격이 언어의 특성이죠. 언어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자의적, 자의성, 필연적이 아니고 자의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인데 언어의 성격이 자의적인데 이 예에서 자의적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호랑이 범, 동의어가 있고 의성어 있죠. 꽃기어 이렇게 부추, 솔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자의적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이런 기출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1. 언어와 인간.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로크엔스, 로크가 그 글자, 그 로그란 뜻이에요. 로그. 언어의 유무. 인간과 동물을 언어의 유무로 호모 로크엔스, 인간이라고 한다. 호모 그라마티쿠스, 그래머가 문법이죠. 언어를 쓰되 인간 중 언어를 문법적 틀에 맞췄을 때 언어적 인간을 호모 그라마티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광의, 협의 나눌 수 있는데 광의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손짓, 신호, 표정 이런 걸 다 의사 표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협의 언어는 사람의 발음 기관에서 나는 분절음으로 구성된 언어만 협의 언어라고 보는 겁니다. 소리를 꽉 지른다고 해서 그게 다 언어가 아니고 규칙화된 분절음으로 되는 거. 이 언어와 국어 보겠습니다. 언어는 음성, 말, 문자, 글, 그리고 이거 사회 간섭 체계, 문법을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의 사용 목적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에는 물리적 수단, 음성, 문자가 필요하다. 음성은 우리가 알파벳으로 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로는 우리 국어로는 한글 기호 체계로는 비읍으로 표현합니다. 국어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쓰는 말, 일본어에게는 일본어, 한국에게는 국어는 한국어가 되겠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언어의 특성이죠. 기출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 기출이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분명한 개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특성은 기호성, 규칙성을 체계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분절성, 자의성이 중요하고요.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개방성이죠. 그리고 추상성이 있다. 추상성을 빼기도 하는데 기출에는 가끔씩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둘, 셋, 넷, 8개 정도는 6개, 8개 많은데 8개 정도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볼까요? 자의성. 자의적이다의 자의성.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관계가 의미와 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관계. 이제 우리가 이 자자, 마음대로 자자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한자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자를 스스로 자유할 때 자자로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자할 자, 마음대로 자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해볼까요? 이게 자자를 보면 위에 버금 차자가 있습니다. 버금. 하품을 2번 하는 거, 버금 차자. 차남할 때
차남, 뭐 둘째 이런 뜻이죠. 버금의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을 놓는 마음은 뭐 방자해진다. 마음대로 이제 좀 풀어진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마음을 두 번째로 놓으면 풀어진다. 이게 방자할 자자인데 방자, 그 자행, 뭘 그렇게 자행하냐,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자행, 방자할 자자입니다. 이걸 이제 비슷한 한자를 놓고 이게 자의 이걸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한자를 몇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은 역시 부수죠. 맵시자, 뭐 자태, 자세, 자세 나온다. 뭐 자태가 아름답다 할 때 자자는 이제 두 번째 버금으로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맵시자다. 뭐 첫 번째는 뭐 마음인가요? 버금으로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맵시자, 자태.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밑에 여자 부수는 같은데 위에 파자가 붙죠. 파. 이게 차자랑 비슷합니다. 파. 할미파죠. 삼파. 어, 삼파 할머니. 그 노파 할 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성은 뭐냐? 자의성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나무가 있는데 한국어로 나무, 영어는 tree, 일본어는 원래 한자가 목에 가서 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사과를 예를 들어 사과를 영어는 apple이라고 그러죠. 중국어는 뭐라 그러죠? 빙구어라고 그러죠. 빙구어. 사과가 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의성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게 자의성의 근거. 어떤 게 자의성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출제가 어렵게 됩니다. 첫 번째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 뜻은 같은데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 love라고 사랑. 다 같이 이제 자의적이지만 이해가 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성도 자의성이다. 세종대 때 이제 후민정 보면 뭐 백성이 어리다 이 어리다는 어린 게 아니고 어리석다는 뜻이죠. 어리석어서 후민정음을 내놓으신 거죠. 지금 어리다 그러면 좋아하죠. 아주 여자분들 어리다 하면 좋아하죠. 젊다는 거죠. 어린 얼굴 아주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변한 거죠. 자의성이다. 그리고 의성어는 의태어도 어떤 자의성과 관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책 표지인데 책 표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뭐 이게 고양인가요? 여기 안에 개가 있네. 멍멍 야옹야옹 할 때 예를 들어 이 개가 멍멍하죠. 개가 그냥 야옹야옹 하면 뭐 좀 이상하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개가 영어로는 bark bark 이렇게 짖잖아요. 미국 개가 bark bark 짖는 건 이해가 되지. 왜 우리나라 뭐 멍멍 하듯이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의성어니까. 하지만 미국 개가 뭐 이상하게 뭐 야옹야옹 이러면 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의적이긴 하지만 의성어 의태어는 자의성의 근거로 좀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의성은 우리가 알아봤고 언어의 기호성. 기호성은 음성 기호와 글자 기호로 약속되어 정해져 있다. 기호로 되어 있다. 기호를 가지는 특성을 말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언어의 규칙성. 규칙성이란 체계적인 거라는 말하죠. 언어가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어 문장 기본적으로 주목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를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 오류가 없죠. 밥을 나는 먹는다 하면 문법 규칙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나는도 는나 하면 문법 규칙에 오류가 있는 거죠. 언어의 사회성. 사회성은 언어 공동체의 구성력을 말하는 겁니다. 구성력, 사회성.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은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작은 기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 사회적 약속을 바꿀 수 없죠. 스마트폰은 우리가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을 얘기하지. 스마트폰은 뭐 이상한 옛날 전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성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
그 사회 언어 공동체의 구성력을 가진 사회적 약속이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은요. 조금 전에 우리 핸드폰이 새로운 단어죠.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뭐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핸드폰 썼으면 손폰 이게 뭔가 생각이겠죠. 지금은 핸드폰을 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변한 단어 짜장면 이러면 다 알잖아요. 이게 표준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만 해도 2011년까지만 해도 표준어가 아니죠. 자장면이 표현입니다. 하지만 짜장면 하면 좀 맛있고 짜장면 먹으러 가지 자장면 먹으러 가라 안 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역사성에 의해서 이게 표준어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소리를 변한 단어 짜장면. 그리고 뭐 백 이런 말은 과거에 많이 썼어요. 즈문, 천, 온, 백, 천을 온, 즈문 했는데 지금 거의 안 쓰잖아. 그죠? 언어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건 언어의 역사성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단어나 문법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져 없어진다. 이게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절성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절은 뭐냐? 분절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연속을 불연속으로 끊어서 분절해서. 자, 예를 들어 이게 그 색깔 우리가 빛의 산란 가시광선을 보면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빛이 막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딱 하면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잖아.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죠. 분절화하는 거예요. 분절화. 근데 이걸 빨주노초 파란보 하지 않고 뭐 요즘에 디지털 뭐 RGB 1027 뭐 이거는 뭐 RGB 중에 뭐 24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절해서 빨주노초 파란보 대충 이렇게 분절해서 색깔을 파악하고 시간도 뭐 시간은 사실 뭐 현대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시간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우리는 정확하게 시, 분, 초 이렇게 나눠서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하죠. 계절도 뭐 이제 우주에는 계절이 없죠. 근데 이제 태양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좀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는 끊어서 사회에서 분절적으로 끊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언어의 분절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이 있겠죠. 창조성은 뭐 한정된 소리와 글자로 무한하게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어는 자음 19개, 모음 22개로 40개인데 지금 아침에 포털 뉴스만 봐도 새로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매일 쏟아지고 있죠. 앞으로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무한하다, 창조성. 그 추상성은 언어의 특성에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의성과 관련이 좀 관련이 있고 좀 구분하기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추상성은 이게 추상적인 것, 사랑 같은 거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것을 기술하고 전달하는데 언어가 유용한 도구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소나무, 잣나무처럼 공통되는 속성을 추출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자, 그러면 이제 언어의 특성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고 기출문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언어교의 특성. 자, 언어는 단어 형태 의문으로 쪼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언어는 끊어서 표현한다. 무지개. 이거 다 봤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분절성이죠. 언어의 분절성. 추상성은 뭐죠? 자의성은 뭐죠? 역사성은 뭐죠? 우리 다 이해됐죠? 앞으로 뒤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이게 자의적, 필연적, 자의적. 쭉 읽어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의성을 가장 약하게 반영한 게 뭐냐? 예를 들어 호랑이와 범, 동의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볼까요? 자, 자의성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봅시다. 자의성은 이제 자자가 이해되셨으면 자의성의 근거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의성은 이음, 동의어, 역사성, 언어 역사성은 자의성의 근거가 맞는데 의성어, 의태어, 멍, 야옹,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의성어도 자의성이 맞는데 하지만 자의성의 근거로 약한 예이다. 비교적 약한 예이다. 어디에 비해서? 이음, 동의어, 뭐 역사성에 비해서. 그래서 3번이 자의성에 대한 답이었는데 강아지 소리 멍멍이지 야옹야옹이 아닙니다. 의성어는 자의성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네. 은의 특성은 가볍게 은의 특성, 자의성, 분절성 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